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원전 사료역입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봉, 음봉. 네, 죄송합니다. 저 은봉이에요? 아니요. 아니군요. 검정색에 가까우니까 은봉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도 오늘 약간 이제 시장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합. 네네. 그렇게 어려운 하겠습니다. 시장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의상을 네. 이렇게 입어봤어요. 제가 눈이 좀 네. 침침해요. 네, 하도 매매하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는 시장에서 주목받은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또 간만에 눈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전주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동안 원전 관련 뉴스가 조용했었는데 오늘 수주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원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원전주는 왜 안 갈까요? 그렇게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왜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게요. 왜 안 제가 갈까요? 해야 될 얘기인데. 예. 네. 원전주는 역질문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역점을 밀면서 이제 우리는 수출의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겠다. 라고 해서 뭐 건설 쪽이나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 중동 쪽도 열심히 갔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도 지난 정부에선 탈원전, 이번에는 안탈원전, 친원전. 예, 친원전. 네. 친원전 쪽으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하나씩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때 좀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네. 자꾸 미국에 있던 정확하게 캐나다 사모펀드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죠. 웨이스팅하우스. 이거 우리 특허 갖고 있는데 너네 맘대로 하면 돼 하고 이렇게 쭉 툭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다 보니까 팔 때가 됐어요. 이 회사를. 근데 가치를 좀 올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올리려고 좀 이거 좀 계속 이제 소송 붙이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우리 가치가 이렇게 IP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합의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쪽에서 봤을 때 그거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수주가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한수원 뭡니까? 뭐의 줄임말입니까? 한국수력 원자력. 딩동댕동. 예, 되게 잘하신. 와, 역시 경제 앵커님 다우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지금 퀴즈를 좀 진행했었는데 네. 한수원에서 어떤 수준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얘기한 게 이제 2조 5천억 정도. 예. 루마니아 원전 사업을 수주를 할 걸로 지금 기대감이 조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냥 신규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었던 건데 그 과거 소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모르실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네. USSR. 그래서 그때 만든 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죠. 그렇죠. 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업 영역이 되는구나. 그냥 저희가 뭐 아파트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또 안에 방사능도 잘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더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또 시장이 되겠다. 한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중동 쪽도 나갔고 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했었고 아랍에미리트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과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좀 원전주가 강세를 보인 거는 맞는 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강세라기보다 네. 종목 뭐 한신기계 정도만 강화했었고 나머지는 아침만 셌고 나머지는 좀 저 마감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마감은 이런 색깔. 아유. 좀 그렇게 옷을 좀 잘못 입고 왔나 봐요 오늘. 아닙니다. 그래도 딱 대비가 되면서 네. 대비만마님 같으십니다. 아. 네. 네, 다음 오른쪽 질문 주시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좀 탈원전하던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 그렇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탈원전하던 국가들도 다시 이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전 정책 확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지금 저희가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네. 네. 전기차 타신다고 아닌데? 예. 전기차 사고 싶어요. 네,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면 타게 되면은 이제 저도 전기차 아닙니다만 전기차가 만약에 타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전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전기로 가야 되게 되면 지금같이 전기료도 막 올라 있는데 게다가 그러면 이거 어차피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로만 지금 대체하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또 그만큼 효율이 안 나와요. 맞아요. 지금 그만큼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금리 시대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값싼 그나마 가성비 있는 전기를 생산할 거는 그래도 원자력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원자력이 그래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고 터지면 큰일 나지만 네. 이 가성비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오늘 보니까 이탈리아도 우리도 탈원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발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싸고 좋은 건 원자력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원전을 들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전하면 SMR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네. 자 SMR이다 보니까 소형 기존에 모듈 원전. 네. 어우 또 물어보실까 봐. 물어보실까봐 미리 선수 쳤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준비된 앵커님. 네. 그래서 스몰 모듈 리액터. 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보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야 그러면 이만한 뭐 도움 같은 걸로 덮으면서 네. 되게 시설 들어가는데도 수주받고 다 짓는데도 한 10년 걸립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은 좀 심했고요. 한 3년 정도 공사 기간 들어가고 그거보다 이제 핵 융합되는 이제 원자로가 좀 작다 보니까 거기다 좀 이거를 핵 반응을 일으킬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해서 핵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걸 하나 심플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가성비가 높다. 그러니까 공사비도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전력은 또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좋은 것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위험 노출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환경에 대한 오염 부분이 더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또 그러면 좀 덜한 데서 어디 지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해상 쪽에 바다 위쪽으로 가서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미치는 환경 여파가 좀 덜하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또 미국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뭐 마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마감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개별 이슈 때문이긴 한데요. 일단 이 분식회계 관련 악재 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영향은 어떨지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아쉽죠. 근데 네. 좀 뭐가 될 만했다 보니까 어제부터 또 얘기가 툭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두 애 빌. 네, 참 주가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의외로 좀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간 쪽에서 좀 손해가 나겠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정부 측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책 자금 지원 받고 그걸 나중에 회계에 반영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리 좀 안 좋은 거 덮고 네, 그리고 진행을 했다라는 쪽에서 그거 이제 문제가 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은 과징금이 크게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과징금 세게 맞으면 실적에 반영되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지금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좀 주가가 밀렸는데 네.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오늘 괜찮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관련주로 올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이거 빼고도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 좀 이쁘게 마감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큰 거, 그러니까 즉 대규모 수주를 또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원전 쪽에서 뭐 약간 루마니아 원전의 확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니까 또 동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도 뭐 폴란드나 또 나머지 국가들도 우리도 하고 싶은데라고 눈치 보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안고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또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관련된 수주 소식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슈로 빠지고 있고 부정적 영향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르죠. 모르지만 가봐야 될 거가 아니라. 수주가 나오면 그럼 괜찮겠다. 네, 이런 예, 일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덮을 수 있을 만한 더 큰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건 그거고 그리고 또 잊고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네. 정부랑 또 계속 뭐 행정 소송이나 만약에 과징금을 딱 결정이 되게 되면 또 바로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서 행정 소송도 걸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때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종 판결 나오게 되면 벌써 뭐 몇 년 뒤다 보니까 어. 네, 그 사이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먼저 나온다. 주가는 또 움직이겠죠. 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꼭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수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잘해 주십시오. 저도요.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는 좀 어떤 거를 꼽아주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없다면 이 네. 친환경 섹터 중에서는 최선호주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꼽아보죠, 뭐. 네, 그런 쪽에서. 예, 지금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은 한전 기술이겠죠. 네.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주가는 별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나도 원전주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또 오늘 같은 경우 한신기계도 말씀드렸지만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작지만 내년에 턴어라운드 강하게 될 거다라는 쪽에서 주가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BHI 같은 경우 이것도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하는 쪽이 그러니까 그 아시죠? 뭐 거꾸로 박는 보일러 말고 네. 그거는 그냥 저희 가정용 보일러고 네. 한번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열되는 아. 컨덴싱 느낌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열을 다시 회수했다가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원자력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 플랜트 같은 경우 또 일반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또 특화돼서 원자력 쪽에서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플랜트니까요. 네. 그 들어간다는 쪽에서 아마 인증받고 거기다가 수조 받게 되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넓은 쪽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묶이는데 네. 정확하게는 다른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 나오게 되면 같이 보자. 그래서 우진, 이 BHI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원전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데 네. 관련 종목들이 진짜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이 친환경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주가만 올랐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아직 지금 그때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금리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이만큼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했던 게 우리 계약금 이만큼 했는데 이거 더 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계약한 사람이 아니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되게 반발하겠죠. 그러면 이거 약간 또 분쟁도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지연되고 그래서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아, 그게 그래야. 일단 먼저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다시 확 수행될 걸로 보는데 또 그렇다고 또 마냥 뒤로 연기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지연된 게 그나마 내년부터는 또 다시 뭐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저희가 주가가 잘 안 가게 되면 이 얘기만 나옵니다 항상. 네, 물론 내년, 네, 올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내년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감, 네, 이런 거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신재생에 대해서 너무 큰 점수를 주기가 좀 좀 어렵습니다. 막연한 상태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반등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중기 저항권쯤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들을 수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테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사료 테마, 네. 곡물 사료 이쪽이 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공습 이슈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네. 왜 사료 비료 쪽은 시장이 약할 때만 갈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네. 네. 이게 정확하게는 네. 뭐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사료 쪽으로 그러면 우리 그 수입하는 곡물 가격 올랐으니까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 이익 이만큼 내게 못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곡물 그러면 이런 곡물 수입해서 사료 만드는 회사, 비료 만드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았을 거로 보여지죠. 네. 똑같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올렸다고 하더라도 마진을 거기다 크게 못 갖다 붙입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내 마진을 더 붙여서 갖다 납품하게 되면 여기 지금 그냥 오래됐던 회사들 같은 경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졌어? 나 거래 안 해. 이게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진을 세게 못 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여줬던 실적 그대로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 뭐 곡물 상승했을 때 관련된 수혜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실적을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약하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오늘 뭐 사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탁탁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장이 약해서 그냥 이쪽이 좀 오른 그런 영향도 있는 거인 거죠? 이게 아주 솔직한 심정이고 아니고 이제 경제 방송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네. 공습을 폭격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네. 예, 거기서 나와서 곡물가를 자극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멋있는 걸로 사실을 다 가겠습니다. 들으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곡물가 좀 올랐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 플레이하는 게 그냥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레이더 입장적으로는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가격 말고도 이 설탕 가격이 또 계속 네. 이렇게 오르면서 설탕 관련주도 지금 같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플레이션 그러면 좀 다시 재부각이 될까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쪽도 보면 탕후루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안 그래도 이 설탕 하면서 네. 탕후루가 그래서 비싼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거든요. 비싼가 보다. 와, 과일 4-5개 꽂아놓고 네. 맞아요. 설탕 4,000원, 붙여놓고. 5,000원 막 와, 이러잖아요. 4,000원, 5,000원 맞아요. 네. 5,000원이에요? 네. 네, 두 개 사면 거의 10,000원이 훌쩍 넘어요. 아, 정말요? 네. 김밥하고 탕후루. 김밥 먹어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김밥 먹고 탕후루. 10,000원인데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이제 설탕이 지금 저희가 뭐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없어서는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약간 그 슈가플레이션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그 설탕 관련된 쪽에서 그 주로 재배하는 국가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못 쓰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1위가 인도 같은 나라 네. 그쪽에서는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가격들이 쭉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수혜일 것이다라고 해서 움직였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국제 설탕 가격은 고점 찍고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쪽은 오늘 보니 기사들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설탕을 공급하는 대한제당 같은 경우 공급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막상 설탕 가격은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쫙 가야 제대로 또 어떤 관련주들이라고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한제당, 삼양사 이런 회사들이 움직임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과 주가가 움직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한제당이 지난 고점대 영역을 확 뚫어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시장이 약하니까 뭐 할까 사료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되 만약에 설탕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또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대비하면서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국제 설탕 가격이 살짝 꺾였다면 뭐 네.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좀 덜 해도 되는 거인 건가요? 자극을 덜 하려면 저희가 덜 먹어야 되겠죠. 아, 탕후루 저희가- 줄이세요. 네. 그런 거는 때문에 올라가나 봐요. 진짜 네. 그런가요? 거기다 그리고 설탕 들어간 거 이제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 비만 치료제 맞고 이제 다 우리 슬림한 몸매로 예, 죄송합니다. 어딜 보세요. 예. 이렇게 가야 되면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가게 되면 뭐 비만 치료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 이쪽도 그럼 사람들이 이런 단 거 덜 먹는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서 수요량이 뭐 줄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안정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 먼 일이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보면서 그 전에 미리미리 플레이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얼마나 이어지고 확장이 될 거냐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략이 없는 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또 그러니까요. 이제 와. 팔레스타인 이제 영상을 못 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면은 무슨 확전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혹시나 주변 국가들이 뭐 혹시나 이란이나 그리고 뭐 옆에 시리아가 우리 왜 공항을 폭격하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좀 확전될 징후가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추석 연휴 때부터 그렇지 지난 이번 주였죠. 이번 주도 연휴만 있으면 쉬기만 하면 뭔가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맞아요. 그런 불안 회피 심리도 오늘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별일 없이 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플레이가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게 이 외인의 수급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높거나 수출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악재들만 많아서 외인이 한국 시장 계속 팔고 있잖아요. 딱 언제 그렇게 돌아오나요? 저 외국인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빨리 돌아와야 시장이 더 답답하니까. 활기를 찾을 네. 텐데. 그렇죠. 그런 마음은 크긴 한데 네. 물어보고 싶어도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렇죠. 딱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영어로 물어보세요. 외국인이니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굳이 내가 신흥국에 거기다 가서 아무리 지금은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신흥국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럴 리 없죠. 네, 그냥 높은 금리 가서 일단 집어넣고 거기다가 달러도 아직 강세인데 그러면 여기서 아직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 금리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로 가고 하는 국면들이 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한숨 돌렸으니까 한국도 좀 사볼까라고 하는 게 신흥국도 사볼까 그다음에 한국 사볼까죠. 그러다 보면 좀 과정이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 자생적인 힘으로 뭔가 좀 지지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자생적인 힘이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키긴 지킵니다. 근데 왠지 불안한 거 있죠. 네. 그래서 한 2,450 여기서 밖에 약간 지지하려고 막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몰라 그냥 주말 쉬고 다음 주 보자 이런 심리가 팽배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세우기 전에 주말 동안의 상황을 잘 보자. 네, 다음 주 전략은 비우고. 네. 네, 다음 주 저 불러주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또 곡물, 사료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